상간녀한테 화가 난다고 연락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오히려 역고소 당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상간소송할 때 이것만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지 마세요. 내가 진정한 상태에서 상간녀를 만나서 조용히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가서 무슨 말씀 하실 건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만 이야기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직접 가서 상간녀의 얼굴을 보고 나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고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러면서 협박도 하고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던 거 있죠. 물 이렇게 뿌리는 거. 그런 것까지 하시고 우리 의뢰인 중에서 까나리 액젓 뿌리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그냥 직접 만나지 마시라, 직접 연락하지 마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오히려 상간녀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까나리 액젓 맞으신 분은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차 상간소송까지를 했었던 케이스였거든요. 2차 소송을 했었다라는 거는 상간소송을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가 계속해서 만났었다는 거죠. 1차 소송 다 끝나고 나서 계속 만나길래 찾아간 거였어요. 직장에 찾아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준비해 오신 까나리 액젓을 상간녀한테 뿌리고 그리고 아마 뭐 머리채도 좀 이렇게 뜯고 했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상간녀라는 사실을 밝힌 행위, 요거 때문에 이제 명예훼손, 의뢰인이 까나리 액젓을 뿌리고 뭐 머리채를 이렇게 잡고 뭐 이런 행위가 있으면 이제 이건 또 폭행이 됩니다. 폭행죄가 되는 사건이었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보통 형사 고소를 당하더라도 약식 기소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럼 벌금형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 정도는 감당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우리 의뢰인은 저랑 상의를 안 하고 이제 다른 행동을 하나 더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상간녀의 친언니한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어떤 사진이었냐면 상간녀의 나체 사진. 이걸 전송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과 좀 다르게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어떤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건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 제3자가 가족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이게 명예훼손 사건이랑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우리가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 성립하는데 정파 가능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3자가 이제 가족일 경우에는 우리가 가족이 뭐 상간녀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소문내진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파 가능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게 하나의 포인트인데 성범죄는 완전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의뢰인이 사실은 그 사진만을 전송하려고 친언니한테 연락을 했었던 건 아니고 판결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계속 만난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판결문이랑 다른 것들도 같이 전송을 하는 과정에서 그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상간녀가 우리 의뢰인을 고소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됐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러면 판결이 어떻게 나셨나요? 그 사정을 다 보시고 정말 운이 좋게 판사님이 선고유예를 내려주시기는 하셨어요. 물론 뭐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이 겪었을 그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거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분은 되게 평범하게 살던 분이셨거든요. 그랬는데 법정이라는 곳에 나가서 피고인의 지위로 눈물로 호소를 했어야 했고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피해자인데 그런 일까지 겪어야 됐나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이런 일 자체를 겪지 않도록 그냥 합법적인 수단만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뭔가 좀 문제가 될 만한 그리고 내 인생에서 어떤 오점이 될 만한 약점이 될 만한 이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들한테도 꼭 강조하는 게 그냥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고 저를 통해서 하시라 그렇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합법적인 복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대표적인 게 상간소송입니다. 상간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를 하고 그걸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고 위자료를 지급받는 그게 가장 합법적인 수단이에요. 사실은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이라서 그 수단 외에는 현재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거는 없어요. 만약에 제가 상간소송을 걸었는데 이거를 그 사람 주변에 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가족에게 알렸을 때는 이제 명예훼손 이슈가 없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 제3자들에게 알리는 것
이거는 사실은 내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다라는 걸 각오하지 않는 한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상간녀의 회사 혹은 집으로 소장을 보내거나 월급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써주세요. 소장을 보낼 때 상간녀의 집으로 보낼 때 혹은 직장으로 보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직장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보통 등기우편 그 봉투 그대로로 상간녀의 책상 위에 올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 전자소송 이렇게만 올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소송이라는 게 어떤 내용의 소송인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집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우편이 오면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또는 남편이 있고 심지어 제가 봤었던 어떤 사례 중에서는 시아버지가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가족의 우편물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쏟아부. 그렇죠. 그래서 집으로 이제 소장 보냈을 때는 알려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럼 집으로 보내는 게 좋겠네요.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내가 이거를 저 가족에게 알리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소장을 집으로 보내는 게 맞죠. 그럼 월급 가압류 신청은 어떨 때 할 수 있나요? 가압류, 가처분 같은 부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보전처분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보전처분이라는 건 원래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그 소송을 제기를 할 건데 소제기 결과 내가 승소하더라도 저 사람이 채무를 면탈할 우려가 있을 때, 즉 내 돈 안 갚을 때, 내 돈 안 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미리 묶어놓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부동산 가압류가 있겠고 채권 가압류가 있는 건데 채권 가압류 안에는 이제 급여 가압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 계좌 가압류가 있는 거고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채권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제3 채무자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한테 가압류 결정문이 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급여 가압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상간녀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해서 받을 위자료 상당액이에요. 근데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소송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 상간녀가 자기 돈을 뭐 없애버리거나 해외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부동산 같은 거 다 팔아버리거나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간녀의 다른 재산에다가 내가 묶어놓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건데 그 다른 재산이 예를 들면 급여예요. 상간녀가 회사에서 받을 급여 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급여 채권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급여 채권을 누가 묶어줘야 됩니까? 회사가 묶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 결정문이 누구한테 가느냐? 회사에 갑니다. 그러면은 이 결정문을 받은 회사에서는 상간녀를 불러요. 급여 가압류 됐다고 급여 주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간녀는 당황을 하죠. 회사에 알려지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소송 중에도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소송 중에도 가압류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명예훼손에 걸리진 않나요? 네, 이런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원고들이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인사과에 알리는 건데 그럴 유인이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합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요즘 직장 내 불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 같은 팀이고 프로젝트 같이 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이제 원고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같은 팀에서 일 안 했으면 좋겠고 같은 팀에서 일하다 보면은 헤어졌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게 뭐 헤어진 거겠습니까? 사실은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방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럴 유인이 있죠. 그럴 때 이제 원고들이 인사과에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랑 자기 아내랑 저 상대방 상간자가 같은 지금 팀에 있는데 인사 조치를 좀 해달라. 같이 일하지 못하게 해달라. 난 가정을 좀 보호하고 싶고 이런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원고 입장에서는 자기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인지할 수밖에 없죠. 오늘은 내 가정을 망가뜨린 상간녀에게 어떤 방법으로 합법적인 복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